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미래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500년 뒤 인류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만약 그 경고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작품은 단순한 시간여행 소설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 우주의 마지막 순간, 시간을 초월한 존재, 그리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다룬 최고의 하드 SF 걸작, 바로 타임 라이크 인피니티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를 바꾼다는 익숙한 설정으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결국 독자는 시간여행 소설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는 우주의 탄생과 종말,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기 5407년. 인류는 더 이상 우주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한때 수많은 별을 개척했던 인간 문명은 몰락했고 콰크스라는 외계 문명에게 지배당합니다. 콰크스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종족으로 엄청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잃었고 연구도 금지되었으며 과학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희망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류를 구할 희망은 과거의 인간들이 남겨놓은 프로젝트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웜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간을 접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웜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웜홀이 단순히 공간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웜홀의 한쪽 입구를 거의 광속으로 이동시키면 두 입구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웜홀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으로 변합니다. 이 설정은 실제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전개됩니다. 5407년의 인간들은 웜홀을 이용해 과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의 침공만 막으면 미래는 바뀔 것이다. 하지만 곧 그것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하나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조금만 건드려도 미래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고 반대로 미래 역시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작가는 단순한 시간여행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과연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요? 모든 별은 언젠가 연료를 모두 소모합니다. 은하는 식어가고 블랙홀조차 증발하며 결국 우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차가운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현대 우주론에서는 열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설 속 과학자들은 놀라운 가설을 세웁니다. 우주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최후의 관찰자, 파이널 옵서버입니다. 그 존재는 우주가 시작된 이후 발생했던 모든 사건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그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인류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 자체를 완성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작품은 평범한 SF를 넘어 철학소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콰크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과거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시간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은 행성과 함대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어떤 역사에서는 인간이 승리하고 또 다른 역사에서는 콰크스가 승리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충돌합니다. 작품 속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수십 개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 미래들이 과거를 수정하려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독자는 어느 순간 현재가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란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주인공 마이클 풀 역시 이 거대한 시간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평범한 과학자였지만 점차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가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미래를 구하려면 시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간을 계속 수정할수록 더 많은 비극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웜홀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여행 자체를 없애버리는 선택.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중력 폭풍이 발생합니다.
시공간은 갈라지고 오물은 폭주하며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수백만 년 후도 아니고 수십억 년 후도 아닙니다. 우주의 거의 마지막 순간. 별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은하는 빛을 잃었으며 블랙홀마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합니다. 생명이 사라진 우주는 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이클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쿼크스도 아닙니다. 시간을 앞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아가는 생명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그들에게는 과거이고 우리의 과거는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시간조차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을 앞둔 마이클은 그 존재들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의식은 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품은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을 남깁니다. 인류가 꿈꾸던 최후의 관찰자는 특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역사와 기억을 이어받는 존재라면 누구든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누군가가 인간이라는 종족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주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하드 SF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전쟁보다 더 거대한 것은 시간이고 시간보다 더 거대한 것은 기억이며 기억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인간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의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독자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 속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일 뿐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하나가 수천 년 뒤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 미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라이크 인피니티는 단순한 시간여행 소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끝없이 질문하는 작품으로 지금도 많은 SF 팬들에게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